사람들이 무서운 연인이라고 하면 통제적이고 감정 기복이 심하며 질투심이 많고 폭력적인 남자를 떠올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랑 때문에 증오를 느끼고 연인이 적으로 변하면 비극적인 참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무서운 여자는 남성에 비해 은밀하고 방법은 더욱 교묘합니다. 오늘 사건은 무서운 여자가 단순히 스토킹이나 괴롭히고 파괴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지독한 악녀입니다. 그녀의 방법은 보통 사람들의 이해 범위를 벗어납니다. 얼마나 무서운 여자인지 이해하게 되시며 놀랄 반전이 일어납니다. 36세 데이브 크루파는 12년간 결혼 생활을 아내 에이미 플로라와 이혼하기로 결정하고 두 자녀를 에이미에게 맡겼습니다. 데이브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싶지만 부담 없는 데이트를 즐기고 싶어 합니다. 2012년 10월 어느 날 자동차 딜러십의 부매니저로 일하던 데이브는 한 여성이 가게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37세 켈리 파버였습니다. 그녀의 검은색 포드 자동차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며칠 후 데이브가 데이트 앱을 사용하다가 켈리의 사진을 보게 됩니다. 알고 보니 켈리도 싱글이며 데이트 상대를 찾고 있었습니다. 데이브는 켈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때 데이브는 켈리가 빨리 답할 줄은 몰랐습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에서 2주간 채팅을 했으며 어느 날 켈리가 자동차 문제로 다시 데이브의 딜러십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데이브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화번호를 교환합니다. 두 사람은 10월 29일 첫 데이트에 서로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부담 없이 만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날 밤 데이브는 켈리를 집에 데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데이브와 이혼한 아내는 아이오와에 살고 있는데요. 두 아이를 자주 보기 위해 데이브는 아이오와와 가까운 오마하로 이사했습니다. 켈리 역시 아이오와에 살고 있었지만 오마하에 있는 회사에 근무하기 때문에 매일 1시간씩 운전해야 합니다. 켈리는 프로그래머로서 자주 야근을 합니다. 11월 12일 켈리에게 잠시 자신의 집에서 지내는 것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통근 시간을 많이 절약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켈리는 흔쾌히 받아들이고 짐을 싸서 데이브의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11월 13일 아침 켈리로부터 우리 같이 살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데이브는 놀랍니다. 데이트한 지 겨우 2주밖에 되지 않았고 부담 없는 관계를 서로 동의했었습니다. 데이브는 이사 오게 한 것을 후회하며 최대한 예의 바르게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몇 분 후 그래, 됐어. 다른 사람을 찾을 거야. 다시는 연락하지 마. 널 싫어해. 그날 밤 데이브가 집에 돌아왔을 때 켈리가 짐을 싸서 떠난 것을 알았습니다. 데이브는 미친 여자가 본성을 드러냈다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재앙이 시작되었음을 몰랐습니다. 며칠의 평온한 날이 지나고 데이브는 일에 집중하며 켈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데이브의 전화기가 계속 울리며 분노가 가득 찬 문자를 받게 됩니다. 전화가 계속 오지만 무시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욕설이 담긴 문자가 계속되며 근무 중에도 전화가 계속 울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데이브의 메일함은 적대적인 글로 채우며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켈리는 데이브의 모든 움직임을 감시하고 있다며 집과 차의 사진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때 데이브가 일하는 자동차 딜러십에도 괴롭힘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전화를 받으면 상대방은 끊어버립니다. 전화는 하루 종일 이어지며 고객들과 전화 연결이 불가능해져 회사의 업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데이브는 직장을 잃을 뻔했습니다. 데이브는 충격을 받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고통이었지만 더 무서운 것은 자신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켈리의 공격 범위는 확대되어 데이브와 관계를 가졌던 여성들 중에 리즈 골리아르까지 공격합니다. 켈리와 리즈는 데이브의 아파트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켈리는 문자에 리즈를 추하고 뚱뚱한 년이라고 비방을 합니다.
어느 날 리즈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괴롭고 혼란스러워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리즈는 켈리가 많은 욕설이 담긴 문자와 메일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자신의 연락처를 알게 되었는지 궁금했습니다. 리즈에게 괴롭힘도 심해졌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차고벽에는 데이브의 년이라는 낙서가 스프레이로 칠해져 있었고 리즈의 수표 몇 장을 훔쳐갔습니다. 리즈는 더 나쁜 일이 일어날까봐 걱정되어 오마하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경찰은 켈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캔자스주에서 새로운 직장을 시작했기 때문에 켈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켈리의 배경을 조사하다가 몇 년 전부터 양극성 장애를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경찰은 켈리가 스토킹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켈리를 찾기 전까지 데이브를 괴롭히는 것을 막기 어려웠습니다. 2012년 말까지 데이브는 2달 동안 매일 60개의 메일과 문자를 받았습니다. 데이브가 전화번호를 바꿔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켈리는 항상 새 번호를 알아냈습니다. 켈리의 전화를 차단하려고 했지만 추적 불가능한 번호로 계속 괴롭혔습니다. 데이브가 확인해 보니 무려 18개의 번호가 사용되었습니다. 켈리는 또 다른 메일 계정을 사용하여 공격했습니다. 어느 날 밤 데이브가 TV를 보고 있을 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다리를 꼬은 채 파란 셔츠를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것이 보이네요. 데이브는 켈리의 설명이 정확해서 깜짝 놀랍니다. 그때 켈리를 잡으려고 빠르게 달려나갔습니다. 데이브의 아파트는 많은 풀과 큰 나무들이 있어서 숨기 쉽습니다. 결국 켈리를 잡지 못하고 집에 오면 매일 커튼을 닫았습니다. 이런 일은 데이브가 혼자 있을 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리즈와 데이브는 같은 문제를 공유하며 다시 연애를 시작합니다. 리즈는 때때로 데이브의 집에서 밤을 보냈고 켈리의 질투심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영화를 보고 있을 때 똑같은 문자를 보내 리즈를 욕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데이브와 리즈는 서로 고민을 털어놓으며 미친 켈리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켈리는 두 사람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했습니다. 어느 날 리즈는 켈리로부터 위협적인 메시지를 받습니다. 내가 너를 끝내버리겠다고 말하며 데이브와 리즈의 집을 감시하고 있다는 암시를 주었습니다. 리즈는 점점 두려움을 느끼며 경찰에 다시 신고했지만 여전히 켈리를 찾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데이브와 리즈의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나거나 문 앞에 이상한 물건이 놓여 있는 일이 빈번합니다. 두 사람은 불안과 스트레스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으며 심리적인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데이브의 과거 연인들의 정보와 사진의 메일도 있었습니다. 데이브에게 자신이 모든 비밀을 알고 있으며 삶을 망치겠다고 위협합니다. 경찰에 사실을 알렸지만 켈리를 찾는 것은 여전히 어려웠습니다. 2013년 1월 6일 검은 머리 여성이 손은 등 뒤로 묶이고 입은 테이프로 가려져 누군지 알아볼 수 없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2013년 1월 10일 집에 돌아왔을 때 아주 익숙한 포드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데이브는 켈리의 차임을 기억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차를 압수하고 최근에 받았던 데이브와 리즈의 괴롭힘과 협박 메시지를 다운로드합니다. 2013년 상반기 내내 켈리는 계속해서 데이브를 괴롭혔습니다. 어느 날 밤 데이브가 전 아내의 집에서 두 자녀를 방문하던 중 켈리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오늘 밤에 너를 찾으러 갔는데 집에 없더라? 창문 하나를 내가 깼어. 데이브가 집에 돌아왔을 때 침실 창문이 벽돌에 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자신의 차에 데이브는 뚱뚱한 년들을 좋아해라는 글자가 긁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편 켈리는 리즈와 데이브의 전 부인 에이미도 괴롭혔습니다. 리즈의 차에도 년아 다시는 데이브를 만나지 말라는 글자가 긁혀 있었습니다. 2013년 여름 나는 리즈를 죽일 거야. 그녀가 너를 내게서 빼앗아갔어. 그녀는 내 꿈과 미래를 앗아갔어.
이현은 반드시 죽어야 해. 2013년 8월 17일 오마하 소방서는 화재 경보 전화를 받았습니다.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불은 꺼졌지만 집안의 가구는 심하게 타 있었고 짙은 연기로 가득 차 있었으며 벽은 검게 그을려 있었습니다. 소방관들은 2마리의 개와 고양이 그리고 뱀이 연기에 질식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그 집은 리즈의 집이었지만 다행히 리즈와 아이들은 새로운 거처에 있었습니다. 아침에 짐을 옮기러 집에 갔다가 화재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소방관들은 거실 바닥에서 인화성 가스통 하나와 주방 의자에서 휘발유병 하나를 발견하고 여러 곳에서 불이 시작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리즈는 가스통과 휘발유병이 자신의 것이며 차고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화재가 발견되기 몇 시간 전 리즈는 켈리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연아, 데이브는 더 이상 너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그는 나와 함께 있고 싶어 하고, 최근에 우리는 관계를 가졌어. 그는 영원히 나를 사랑할 거야. 널 원하지 않아. 너희 집이 홀랑 타버려야 해. 데이브는 자신 때문에 애완동물과 재산을 잃은 리즈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켈리는 위협이 되기 때문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행동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는 권총을 구입하여 저장실 선반에 보관했습니다. 켈리의 스토킹과 괴롭힘으로 정신적 타격을 견디지 못한 데이브는 매일 밤 늦게까지 바에서 술을 마셔 30파운드나 살이 쪘습니다. 2014년 어느 날 밤 데이브가 새로운 여자친구와 집에 있을 때 누군가 아파트 문 손잡이를 돌리며 들어오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자 벽돌로 데이브의 침실 창문을 깼습니다. 2015년 2월까지 3년 동안 데이브는 이사도 했지만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11월 말 데이브는 집에 돌아와 권총이 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12월 5일 리즈는 공원에서 산책을 하고 벤치에 앉아 있을 때 갑자기 여성이 나타나 다리에 총을 쏘고 도망갔습니다. 리즈는 부상당한 다리로 차로 기어가 경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차 옆에 앉아 허벅지에서 피가 흘러내리는 상태였습니다. 리즈는 경찰에게 총을 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켈리가 아니라 데이브의 전아내 에이미예요. (3년) 전 2012년 11월 13일 켈리의 어머니 낸시는 이상한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켈리는 회사의 프로젝트를 완료하고 뉴욕에 거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남자친구 데이브를 만났기 때문에 낸시에게 14살 아들 맥스를 돌봐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낸시는 며칠 후 아이를 데리러 올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켈리는 캔자스 직장 문제로 이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낸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녀는 딸과 매우 가까웠고 매일 전화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켈리가 현재 직장을 좋아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사표도 이상했습니다. 낸시는 손자 맥스에게 캔자스로 이사하는 걸 알고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에 낸시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켈리가 보낸 문자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평소 같으면 문자보다 직접 전화를 했을 것입니다. 며칠 후 켈리의 이복 형제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낸시는 그때 딸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지만 결혼식에 켈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낸시는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끼고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과 자유가 있으며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사 결과 켈리는 소셜미디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11월 21일 페이스북에 캔자스로 이사하여 새 직장을 시작할 것이며 가족과 친구들이 그리울 것이라고 글을 남겼습니다. 낸시는 켈리가 활발하고 외향적인 사람이었지만 약 10년 전에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켈리의 병이 재발했으며 처방약을 중단한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켈리는 실종자로 등록되었지만 경찰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켈리가 사라진 지 몇 주 후 낸시는 켈리로부터 문자를 받았는데 자신의 검은색 포드 자동차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차는 낸시의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난 신고를 했습니다. 약 한 달 후 데이브는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그 차를 발견했었습니다. 경찰이 차를 조사했을 때 내부가 매우 깨끗했었습니다. 좌석에서 음료수 흔적만 발견되었을 뿐 개인 소지품은 없었으며 물컵 홀더에서 민트 상자 하나만 발견됩니다. 그리고 차는 낸시에게 반환되었습니다. 켈리는 동생의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아들의 스포츠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켈리답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암 환자이기에 병원에 자주 방문했던 켈리는 오랫동안 방문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켈리가 실종된 지 한 달 후 아버지가 사망했지만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켈리는 여전히 사람들에게 문자와 메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켈리는 철자와 문법에 신경을 썼지만 이상하게 문법과 철자 오류가 가득했습니다. 켈리가 사라진 직후 가구를 온라인에서 팔고 있다며 구매자에게 가구를 매매하라는 문자를 받은 낸시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랍장은 증조할머니가 물려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왜 팔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낸시는 내 목소리를 들어야 확실히 할 수 있다고 답장했습니다. 그러자 낸시를 통제광이며 나쁜 엄마라고 욕하는 화난 문자를 받았습니다. 몇 달 후 낸시는 페이스북을 둘러보다가 켈리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계정에는 데이브를 언급하는 게시물이 있었습니다. 켈리는 데이브와 데이트하던 중에 사라졌는데 낸시는 데이브와 관련이 있다고 의심합니다. 낸시는 경찰에 사실을 말했지만 오히려 데이브가 켈리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말해줍니다. 낸시는 켈리의 페이스북에 데이브와 약혼했다는 게시물을 보았습니다. 게시물에는 다이아몬드 반지를 낀 통통한 손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전혀 켈리의 손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낸시는 누군가가 딸을 사칭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켈리의 아들 맥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엄마가 아무 설명도 없이 자신을 버렸다고 믿지 않습니다. 어느 날 맥스는 페이스북 계정으로부터 어떻게 지내니? 젊은이?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맥스는 어머니가 한 번도 젊은이라고 부른 적이 없어서 이상하게 느꼈습니다. 그때 영리한 맥스는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의 이름을 말하라고 했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켈리의 가족은 무슨 일이 생겼다고 믿었지만 증거가 없었고 경찰은 실종 사건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낸시는 돌아가신 남편이 꿈에 나타나 켈리는 이미 나와 함께 있다고 말했습니다. 생생한 꿈은 낸시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리즈가 2015년 12월에 총에 맞았을 때는 낸시가 켈리의 실종을 신고한 지 3년이 지난 후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켈리는 수천 개의 욕설이 담긴 문자와 메일을 보냈습니다. 리즈의 집은 불타버렸고 4마리의 애완동물을 잃었으며 그녀는 다리에 총을 맞았습니다. 리즈는 데이브와 켈리가 겨우 2주 동안 데이트를 했기 때문에 증오심이 없을 것이라고 경찰에 말합니다. 오히려 데이브의 전 부인 에이미가 모든 일의 배후에 있으며 동기가 더 많다고 말합니다. 에이미가 데이브의 아파트 열쇠를 가지고 있으며 아마도 에이미가 데이브의 집에 가서 총을 훔쳤을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헬리콥터를 포함한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리즈가 총에 맞은 공원을 수색했지만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2015년 12월 25일 리즈가 총을 맞은 며칠 후 사건을 조사하던 경찰 탐정 짐에게 메일을 전달했습니다. 메일은 에이미한테 온 것이며 나는 미친 켈리를 만났고 데이브와 결혼한다고 나에게 말했어. 그녀가 나를 공격하려 했지만 나는 그녀의 배를 여러 번 찔렀어. 그리고 나는 그녀를 태웠어. 내가 너에게도 똑같이 하지 않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 이 끔찍한 메일은 리즈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었지만 메일 외에는 경찰이 가진 증거가 없었습니다. 경찰은 리즈에게 상황을 주시하고
에이미를 감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몇 달 동안 에이미는 켈리를 살해한 방법을 여러 차례 리즈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거짓말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에이미는 켈리와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는 세부 사항을 제공했습니다. 즉, 켈리의 허벅지에 음양 문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켈리를 죽인 후 차를 청소한 방법과 켈리가 떠난 것처럼 보이게 한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켈리의 방 구조를 정확히 묘사했습니다. 또한 낸시와 편지를 주고받는 척했고 데이브의 아파트 앞에 켈리의 차를 주차해 데이브가 스토킹을 믿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2015년 봄 탐정짐은 경찰이 켈리라는 여성의 실종 사건을 조사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사건을 담당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켈리가 실종된 초기에 여러 개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후 2년 반 동안 켈리는 계속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끊임없이 데이브를 괴롭혔습니다. 경찰은 유튜브에 켈리라는 이름의 계정을 발견했고 내 남편이 바람을 피운 곳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을 올린 것을 확인했습니다. 동영상에는 데이브 아파트의 외부가 찍혀 있었습니다. 켈리는 온라인에서 활발히 활동하지만 그녀를 본 사람은 없습니다. 탐정 짐과 그의 파트너가 사건을 맡은 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짐은 켈리가 죽었다고 수사를 시작했고 파트너는 켈리가 살아있다고 가정했습니다. 조사가 깊어지면서 켈리가 2012년 11월 13일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켈리의 신용카드가 마지막으로 사용된 날짜가 2012년 11월 16일, 그녀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지 3일 후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켈리의 신용카드로 할인 매장에서 2차례 구매를 했습니다. 그 이후 켈리의 은행 카드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2013년 초 경찰은 데이브와 리즈의 휴대전화 내용을 조사하기 위해 다운로드했습니다. 짐과 파트너는 방대한 정보를 꼼꼼히 검토하여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단서를 찾아냈습니다. 켈리가 사라지기 일주일 전 2012년 11월 6일과 7일 리즈가 켈리에게 6차례 전화를 걸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통화는 짧았고 가장 긴 것은 33초입니다. 왜 리즈가 켈리에게 전화를 걸었을까요? 당시 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탐정짐은 리즈의 사진 앨범에서 2012년 12월 24일에 찍은 켈리의 자동차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습니다. 몇 주 후 데이브의 집 앞에서 차를 발견했었습니다. 탐정짐은 리즈의 지문과 켈리의 차 안에 있던 민트 상자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2016년 2월 18일 포드 차량을 다시 회수하여 두 번째 수색을 실시했습니다. 에이미는 켈리가 여러 차례 찔린 채 차에 앉아 있었다고 언급했기 때문에 경찰은 조수석을 조사했습니다. 음료수 자국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혈흔이었습니다. 2012년 여름 데이브와 리즈는 웹사이트에서 만났습니다. 이혼 후 데이브의 첫 번째 여성이 청소부로 일하는 리즈였습니다. 데이브는 리즈의 몸매를 보고 가끔 데이트를 했지만 리즈는 결혼을 원하고 데이브는 불가하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리즈와 데이트를 하지만 데이브는 계속 새로운 여성들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몇 달 후 10월 말에 데이브는 켈리를 만났습니다. 켈리는 친구에게 데이브가 자신의 이상형은 아니지만 매력은 있다며 그러나 진지한 관계로 맺고 싶지 않았습니다. 데이브도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타입의 켈리를 만났지만 그녀의 생각과 같았습니다. 데이브가 켈리와 첫 데이트를 하는 동안 리즈로부터 전화와 문자가 계속 울렸습니다. 처음에는 방해받고 싶지 않아서 무시했지만 전화가 계속 울려 결국 받았습니다. 리즈는 소지품을 찾으러 데이브의 집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브는 지금은 때가 아니며 데이트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데이브는 켈리를 집에 데리고 왔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데이브의 전화와 초인종이 동시에 울렸습니다. 리즈가 문 앞에 나타나 소지품을 가져간다고 말했습니다.
데이브는 켈리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켈리는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켈리는 나가는 길에 리즈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데이브는 리즈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짜증이 나서 물건을 가지고 즉시 떠나라고 했습니다. 리즈가 떠난 후 데이브는 다시 켈리에게 전화를 걸었고 켈리는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2012년 11월 13일 오전 6시 30분, 이날이 데이브와 켈리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켈리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보고 있었고 데이브는 그녀에게 키스를 한 후 출근을 했습니다. 몇 시간 후 오전 9시 54분, 누군가 켈리의 페이스북에 데이브를 삭제했습니다. 그때 데이브는 켈리로부터 함께 살고 싶다는 이상한 문자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틀 후 켈리의 상사는 캔자스의 새 직장을 제안받고 사직한다는 문자를 받습니다. 켈리는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고 싶다며 이름이 리즈라고 했습니다. 리즈는 프로그래밍 기술이나 경험이 없는 청소부로서 입사하지 못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리즈의 전화에는 리즈처럼 보이는 납치된 여성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켈리가 데이브에게 보낸 것과 동일한 사진입니다. 경찰은 리즈가 사진을 찍어 데이브에게 보낸 것이라고 의심합니다. 또한 켈리의 유튜브 계정에 올라온 동영상의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리즈의 주소와 같았습니다. 탐정팀은 켈리의 어머니 낸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렸습니다. 비록 좋은 소식은 아니었지만 낸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경찰은 켈리의 사건을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경찰은 켈리가 낸시에게 보낸 메시지에 집중하며 가구를 팔려고 설명하는 문자를 발견합니다. 낸시에게 구매자가 가구를 가져가도록 매매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자에는 지불할 수표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구매자의 이름이 리즈로 드러났습니다. 2015년 말까지 켈리 실종 사건의 많은 간접 증거를 확보했지만 직접적인 증거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12월 4일 리즈가 또 다른 괴롭힘 사건을 신고한다고 경찰서에 왔습니다. 에이미가 페이스북에 자신을 스토킹하고 데이브의 총을 훔쳤다며 자신의 안전을 두려워했습니다. 경찰은 다시 한번 리즈의 전화 내용을 다운로드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신고하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리즈는 공원에서 다리에 총을 맞고 에이미가 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경찰은 에이미를 조사한 결과 아이들과 함께 있었으며 공원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리즈가 스스로 총을 쐈을 가능성을 경찰은 의심합니다. 2013년 경찰이 리즈의 전화 내용을 다운로드했을 때 피해자로 보고 전화의 기존 내용만 조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리즈를 잠재적인 용의자로 보고 삭제된 내용을 복원했습니다. 컴퓨터 전문가들이 복원하면서 몇 가지 단서가 드러났습니다. 리즈는 텍스티라는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고 가짜 번호를 사용해 문자를 보냈으며 문자 발송 시간을 예약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이 데이브와 리즈가 동시에 켈리로부터 문자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리즈는 VPN을 사용하여 메일을 보낸 IP 주소를 숨겼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데이브와 자신 그리고 다른 여성들에게도 수만 개의 문자와 메일을 보냈던 것입니다. 경찰은 리즈가 매주 40-50시간을 켈리가 보낸 것처럼 사람들을 괴롭히는 문자나 메일을 보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리즈가 다리에 총을 맞은 지 9일 후 탐정짐은 리즈를 경찰서로 불렀습니다. 짐은 켈리의 유해 일부를 발견하고 에이미가 살인범으로 의심되지만 증거가 필요하다고 거짓으로 말했습니다. 며칠 후 리즈가 에이미로부터 받은 메일을 탐정짐에게 가져왔습니다. 메일에서 에이미는 리즈를 총으로 쏜 것을 인정했으며 켈리를 어떻게 살해하고 시신을 버렸는지 매우 상세하게 묘사했습니다. 경찰은 리즈가 에이미와 두 아이를 해칠 수 있으니 보호할 것을 데이브에게 말했습니다. 경찰의 의도는 데이브와 에이미가 함께 있는 것을 보면 리즈가 행동을 할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역시 리즈는 예상한 대로 매우 흥분했습니다. 그녀는 경찰에 연락하여 에이미를 왜 체포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경찰은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후 리즈는 에이미로부터 받은 여러 메일을 경찰에 전했습니다. 메일에 다시 한번 켈리의 허벅지에 있는 음양 문신을 묘사했고 켈리가 차 안에서 살해되었다는 것입니다. 2016년 2월 25일 경찰은 리즈의 아파트를 수색하고 직장으로 가서 그녀를 체포했습니다. 켈리의 신용카드로 구매한 샤워 커튼을 집에서 발견했습니다. 리즈의 변호사는 켈리의 시신을 찾기 전까지 켈리가 죽었다는 증거도 리즈가 켈리를 죽였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컴퓨터에 사용된 SD 메모리 카드를 발견했습니다. 메모리의 내용은 삭제되었지만 컴퓨터 전문가들은 수천 장의 삭제된 사진을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리즈의 셀카와 그녀의 아이들 사진을 살펴본 후 탐정팀은 몇 장의 이상한 사진을 발견합니다. 회색 캔버스로 덮인 정체불명의 사진이 인간의 피부처럼 보였으며 음양 문양과 몇 개의 한자 문신이 있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사진이 인간의 발을 보여준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켈리의 어머니에게 왼쪽 발에 엄마라는 한자를 문신으로 새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진 속의 문자와 일치하여 리즈가 켈리를 살해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습니다. 리즈의 변호사는 증거를 보고 나서 배심원 재판을 포기하고 가벼운 형량을 받으려고 판사 재판을 선택합니다. 리즈는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위탁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22세가 되었을 때 결혼과 이혼을 경험했습니다. 2017년 5월 24일 살인 혐의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방화 혐의로 18년에서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데이브는 켈리가 자신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에 극심한 고통과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켈리의 어머니 낸시는 데이브가 딸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라고 말했습니다. 단지 잘못된 시간과 장소에 있었을 뿐이라며 천국에 있는 켈리의 영혼이 데이브를 용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악녀 리즈는 네브라스카 여성교정센터에 수감되어 반성도 없이 결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생 감옥에서 죽어야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도 시신을 밝히지 않는 악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 같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